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춥지 않았죠? 날씨 여기가 좋으세요? 날씨 좋아요. 예. 네, 여- 여... 여기가 그 정충사예요. 정충사고 이게 사당이요. 한번 보이시죠? 여기 네. 이게 정충사 사당이고 여기 임득이 장군 그 임진왜란 때그 나라를 구하셨다는 그 임득이 장군 사당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이분이 저기 그 난중일기에도 나오죠. 이분들하고. 이게 사당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저 묘가 그 임득이 장군 그 묘예요. 원래 파주에 있었는데 그 뒤에 이쪽으로 이장을 했습니다. 여기가 풍수상으로 보면 천하의 명당자리라 그래요. 이 자리가. 그래서 이제 풍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풍수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성원 이만주 선생 때문에, 그 성원 이만주 선생은 이제 그 원래 청양 화성에서 태어나셨어요. 이따가 이제 거길 가보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사셨는데 그분이 이제 홍성과 인연을 맺게 되는 거는 20대 중반 때, 그때 이제 홍성에 지난번에 우리가 갔던 그 저기 뭐 이찬세라는 분 계셨잖아요. 이응로 생각 건너편에. 네. 그 이찬세 선생이 그 교육운동 차원에서 집에다가 큰 서당을 만들어요. 구한말에. 그게 아마 1900년대 초일 거예요. 이만 선생이 1876년인가? 그때 74년인가 76년에 태어나셨으니까, 그로부터 한 20년 정도 뒤에, 20년 정도 뒤에 이제 저 홍성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어디에 머무시냐면은 그 이찬세 선생이 세운 서당, 그 집터 있었잖아요. 네. 거기가 원래 서당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홍성 사람들이 배웠는데 사람이 워낙 이제 건실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가리키다 보니까 그 이찬세 선생이 이제 우리 집에 젊은 친구가 훈장으로 왔는데 굉장히 똑똑하다. 그래서 그거를 그 밑에 갔던 그 색가시의 이설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설 선생님이 젊은 사람이 뭐 똑똑해야 얼마나 똑똑하냐. 그리고 또 그 이설 선생이나 그분들은 또 대과를 보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학자예요. 그분은 이설 선생 같은 분은.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해서 한번 그러면 그 친구를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색가시로 이만주 선생을 이제 데리고 가십니다. 그분 자가 고무입니다. 고무.
예, 공우. 그래서 그 데리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몇 마디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지식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젊은 사람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자네가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는 이제 우리 집안에 가학이 있었다. 가학이 있었고 그걸 누구한테 배웠냐면은 이제 아버님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만주 선생 댁에 가학이 전해져 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집안의 가학은 내력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사계 김장생 선생의 문인록에 그 조상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알려면은 저 평택임 씨가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원래 오게 된 게 그 파주 쪽에 사시다가 이제 포천인가 파주 쪽에 사시다가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그게 오시는데 처음에는 그쪽에다가 저기 뭐야 이 임득이 장군의 아버님이 임식이란 분이고 그 임식이란 분의 아버님이 이제 그 청양에 현감을 합니다. 그 청양에 현감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땅을 봐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려오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마 그때가 언제냐면은 명종 때거나 그렇게 될 거예요. 명종 언저리, 명종이나 그 선조 그때 그 무렵에 이제 그쪽으로 이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집안의 사계 김장생의 예학이 전해지고 있어서 그 집안의 가학이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분이 이제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설 선생님께서 그때 이제 보고 계셨던 책이 뭐냐면은 화서 아온을 보고 계셨어요. 그 화서는 왜 이학로 선생 책을 아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늘 말씀하시던이란 뜻입니다. 노노에 이제 공자께서 늘 말씀하시던 것이 그 시서 집례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따온 말인데 그래서 이제 하시는데 그 화서 아온을 보다가 이제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화서 선생은 주리파고 그분은 낙론입니다. 근데 이제 이설 선생은 호론이고 그래서 그걸 읽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이제 평소에 담아두었던 이제 궁금증 같은 거, 이기론이라든가 심성론 부분 그런 것들을 이제 공우한테 즉 이만주 선생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설 선생님은 185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거의 한 25 이상 되니까 아버지 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공우가 이제 답변을 하는데 그게 아주 쉽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갈산에 지난번에 갔던 운고 거기에 지상 김복환 선생한테 얘기를 해서 한번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래서 이제 세 분이 모여서 이찬세 선생하고 네 분이 사랑방에서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거예요. 젊은 친구가. 이제 약관 벗어나서 30도 되지 않은 친구가 이게 한문이며 뭐 이런 성리학적 지식이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냐면 문장을 또 잘 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거기서 일주일 이상을 이제 같이 대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공우가 있으니까 우리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냐하면은 보감 이설 선생이나 지상 김복환 선생은 남당 한원진 선생의 학문 그쪽 팔을 당문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지키려고 이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제 이 양반이 나타나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이제 공우를 잘 키우면 된다. 그런데 이제 이 공우 이만주 선생이 몸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청양 화성에 연락을 해서 그 형님이 누구냐면 임승주라는 분입니다. 임승주 선생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네 동생이 아주 학문도 대단히 훌륭하고 앞으로 이 기후지방의 이런 정신을 이끌어갈 만한 제목이니 그 친구를 좀 이렇게 좀 하자. 잘 해서 보양을 잘해라. 몸이 너무 약한데 건강이 일단 건강해야 이제 우리가 이제 내포 땅의 학문적인 업적을 이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굉장히 끔찍하게 여기죠. 근데 또 이만주 선생은 또 이제 이설 선생님도 존경하고
또 평소에 김복환 선생이나 이런 분들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손뼉도 마주쳐야 되니까 이렇게 마주쳐서 이제 그분들이 그걸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서당에서 훈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894년에 95년에 이제 의병 전쟁이 일어나죠. 그 의병 아마 그 무렵에 만났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94년에 그 갑오 개혁이 있으면서 이설 선생하고 지상 김복환 선생이 이제 지방으로 낙향을 하게 됩니다. 예?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이런 그 서구 문명, 그러니까 그 서구 세계와 이렇게 교린 관계를 맺는 곳에서 우린 벼슬하기 어렵다. 그래서 내려오세요. 그때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거기서 맺고 그 의병이 이제 1895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병에 이제 그분도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나 그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 이근주 선생이나 그런 분들이 다 있는데 이근주 선생이 이제 홍주 목사 이승우한테 보내는 경문을 써요. 그런데 경문 자체를 볼 때 그걸 항상 품에 갖고 다녔는데 이게 잘 쓴 건지 못 쓴 건지 모르잖아, 이 사람이. 그래서 그리고 또 목사한테 주는 경문이면은 좀 격식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만주 선생한테 보여줘서 수정을 받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그 이설 선생은 1905년에 돌아가시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너무 이제 그 몸을 상했어요. 그래서 그분도 오래 못 버티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왔을 때 지산 선생은 또 고 이듬해부터 각기병이 시작돼서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 다리를 못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산 선생님의 대리인 그 지산 선생님이 어디다 편지를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보내는 거는 다 이 양반이 쓰는 거예요. 이만주 선생이. 이만주 선생이 그 글을 쓰시고 그러니까 거의 그리고 나서 그 지산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내포 지역의 모든 비문은 다 이 양반이 쓰다시피 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그러다 보니까 청양 화성에는 있지 않고 이쪽으로 나와서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판교리인데 여기 보시면 이 대나무가 있고 요게 이제 느티나무가 있고 저 자리 있잖아요. 저 집터 자리. 저기가 원래 이제 이만수 선생이 그 계셨던 자리예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여기서 근데 그 당시도 이 평택임씨 여기가 이제 그 평택임씨가 저기 이따가 이따 오후에 가볼 화성 거기는 이제 큰 아들 집안이고 여긴 둘째 아들 집안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임득의 그래서 오르의자 쓰시고 저쪽은 임득인이라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려오신 분이 임식이라는 분인데 저쪽 가면은 그 부해정이라고 있어요. 부해정. 그 부해정은 논어에 보면은 도불행 승부 부해. 그래서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부목이라도 타고 바다로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선비들이 예전에 그 조정의 그 정치 질서가 물러날 때 이제 그 정치에서 떠날 때 그러니까 논어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천하유도면 이도순신하고 천하무도면 이신순도하고 그러니까 천하에 도가 있으면 도를 행하기 위해서 온몸을 던지고 천하에 도가 없을 때는 그 그러니까 도를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던지는 거예요. 천하에 도가 있을 때는 도를 행하기 위해서 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천하에 도가 없을 때는 이제 그 몸으로서 지킨다는 거죠. 그 이신순도 할 때 썼던 그 부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부해를 이제 가슴에 품고 이제 이 청양 이 홍성의 판교리 저쪽으로 옵니다. 그게 부해정이에요. 지금은 그 부해정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해정이 이제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그 이제 작은 집이죠. 작은 집이 이제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일로 오세요. 저기 청룡산인데 이게 청룡산인데 원래는 이게 고산이라고 불렸습니다. 예, 고산.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저 너머에 있는 하천이 와룡천이에요. 와룡이라는 말은 선비가 누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능거한 선비가 살기 때문에 와룡천. 이건 청룡산. 그 청룡산 저 꼭대기에 이제 그 이런 기도토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예전 이쪽에서 대과를 보거나 그럴 때 거기 가서 기도를 올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그 애국지사들이 그 만주를 떠나거나 독립운동을 할 때 저기 가서 이제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게 아마 1960년, 70년 거의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흔적이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약수도 있고 그래요. 제가 이제 거기 이제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왔는데 그 당시에 이쪽 집안이 그렇게 유복한 잘 사는 편이 아니었어요. 누가요? 예. 여기가 뭐 저기 구한 말이야 다 못 살았지. 예.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큰 부자가 창녕성 씨 집안의 성여고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지역의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다 서당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으면서 여기서 계시면서 그리고 왜 또 이쪽으로 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지산 김복환 선생이 저기 정충사에 계셨어요. 저 추양사에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산 선생을 그렇게 따랐거든요, 이분이. 더 가까이 가지. 그렇죠. 아니요, 거기는 여기가 이제 자기가 저 일가가 여기서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사시고 아까 올라오다 보면 저기 그 누각이 하나 있었죠. 네. 그게 지산 김복환 선생님이 임득이 장군을 이제 기리기 위해 쓴 거예요. 그럼 임득이 장군을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히 생각했냐? 임득이 장군은 어쨌든 간에 임진왜란 때 일본하고 싸워서 이긴 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병자호란 때도 또 참여를 했고 이 집안이 무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좀 굵직굵직한 사건들에는 많이 관련된 그런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지산 선생이나 이서 선생이나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일본한테 패망을 했잖아요. 패망의 길로 가니까 가슴에 좀 생각이 있겠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과 그 전쟁에 참여해서 혁혁한 공로를 세우신 분이 두 분 정도 있어요. 이 내포 땅에. 여긴 일본군이 못 들어왔습니다. 왜냐면 저 북쪽은 아산만이 막혀 있고 서쪽은 저 차령산맥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차동고개라고 그러는데 그게 막혀 있어서 일본 애들이 못 들어왔어요. 남쪽엔 이순신 장군이 또 막고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는 사실은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왜군이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임진왜란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정유재란 때 이제 아산까지 그놈들이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없었는데 대신 여기서 이몽학의 난이라는 게 나는 거죠. 난중의 난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쪽에는 임진왜란의 그 장수로서 참여한 분이 두 분 정도 계세요. 홍가신이란 분은 아산 쪽이니까 여기하고는 좀 그렇고 누구냐면 박명환이란 분하고 이제 이분이에요. 임득이 장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임득이 장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회는 아주 남달랐다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 와서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석을 하시면서 동네 사람 아이들을 가리키고 그렇게 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파리장서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그 추양사에서 추양사에 있는 그쪽에서 쓰여지는데 그때도 지산 선생님이 그 파리장서를 다 쓴 다음에 제일 먼저 보여준 게 누구한테 보여주냐면 이 공우한테 보여줘요. 공우한테 보여줘서 내가 이거 썼는데 좀 문장을 좀 봐달라. 그리고 너 서명해라. 그러니까 이제 공우가 그 선생님이 하시는 걸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공우가 맨 처음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그 파리장서의 그 수좌, 그걸 소좌라 그래요. 소수. 그 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글을 쓰면은 맨 꼭대기 올라가는 거를 머리 숫자 수. 그러니까 우리가 상인의 우두머리를 행수라 그러잖아요. 그 행이라는 게 그 나중에 혹시 아시면 그 춘추라든가 사기라든가 춘추는 안 나오겠구나. 좌전이나 그런 데 보면 행수란 말이 나와요. 그 행이라는 게 원래 외교관이에요. 행인이 외교관이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다닌다 그래서 행이거든요. 그래서 그 행수가 이제 상인의 우두머리이듯이 어떤 상소문을 쓰게 되면 그 상소문의 우두머리를 소수라 그래요. 우두머리.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당연히 지산 선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만두 선생이 그 서명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시게 되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또 가게 되는데 그 파리장서 그 문안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서명을 받아요. 저기 전라도도 가고 저기 어디냐면은 저쪽도 가죠. 그때 김기 선생님이 우리가 시할 때 했던 부여까지도 가고 다 받아와요. 공주 쪽에도 가고. 그걸 받으러 다닌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임경호 선생이에요. 임경호 선생. 그러니까 그 임경호 선생 같은 경우는 파리장서에 서명을 하려고 그랬더니 지산 선생이 말리는 거죠. 너 하면 안 된다. 우리들은 늙었으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너희들이 이 나라를 맡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임경업 선생, 임경업이라는 그 임경호 선생 같은 분은 파리 장소에 서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전용옥 선생이나 이분들이 이제 크게 이제 수제자였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잘 뭐 수제자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경호 선생이에요. 그런데 임경호 선생은 1945년에 1월 달에 돌아가시는데 형무소에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매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 장독으로 굉장히 안타까운데 만약에 임경호 선생이 살아 계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거는 하는데 그건 제가 화성에 가서 대한광복회 얘기며 상해 임시정부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심지어는 윤봉길 의사가 상해로 망명하게 되는 것도 다 그 임경호나 그분들하고 연결이 다 돼요. 그래서 그건 이따가 이제 보시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만주 선생이 이거를 이제 하게 되는 거. 파리 장소도 여기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당 한원진의 묘에다가 이제 고유문을 바쳐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무슨 큰 일을 하게 되면 이제 향교에 가서 공자님한테 이제 고유제를 지내듯이 그분들이 어떤 일을 결심할 때 되면은 그 남당 한원진 선생의 묘에 가서, 그때 사당이 없었나 봐요. 사당이 있었으면 했겠죠. 그래서 거기가 사당이 있었지만 대원군 때 회초리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아주 저거 돼서. 그래서 이제 그쪽에다가 그 남당의 묘에다가 고유문을 바치는데 그 고유문도 다 이만주 선생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리고 나서 또 1895년에 있었던 홍주의병, 그 홍주의병에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 게 뭐냐면 홍양기사입니다. 그 홍양기사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썼던 논문에서 일부를 번역해 놨는데 그 홍양기사는 천하의 명문이에요. 명문이야, 명문.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명문이다, 명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본인이 글재주가 있다고 명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과 시험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뭐 양극화가 심한데 이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너희들의 의견을 밝혀라. 이게 이제 시제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대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사마시를 통해서 진사나 생원이 선별되면 조정에 올라가서 한번 시험을 봐요. 그래서 33명을 일단 뽑아놓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33명이 석차는 안 정하고 왕 앞에서 다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석차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33명. 근데 그때 그 전시에 나오는 문제가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한미 관계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써라. 그러면 그 대책을 쓸 때 그냥 쓰면 안 돼. 참신한 의견을 쓰더라도 반드시 경문에서 사서오경에서 문장을 뽑았다 쓰는 거예요. 사서오경, 제자백과든 사기든, 그리고 당시 왕이 또 특별히 좋아하는 경전이라든가 뽑아 쓰는 건데, 그 이만수 선생이 쓴 홍양기사에 보면은 중국 역사가 다 농축돼 있어요. 특히 그 주자학에 제가 이제 그 주자학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병자호란 때 이야기며, 그 다음에 이제 그 북쪽에서 여진족이 내려왔을 때 남송에서 일어난 일들, 그 주자 경문에 나온 것들을 다 인용해서 쓰세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의 예지만은. 그러니까 이분의 문장을 보시면은 참 그걸 좋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마음속 깊이 추사색과 추체험을 겸해서 읽다 보면 눈물이 날 정도예요. 아주 명문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그거는 지난번에 이제 김상희 교수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다는데,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해도 된다. 좀 이제 과장이 됐지만 그렇게 명문장이에요, 그게. 근데 문제는 그 책이 번역은 됐지만 그 지산 선생의 그 지산집처럼 번역이 안 돼 있어요, 하변집이 지금. 그래서 하변집이 번역되면은 아마 독립운동사, 특히 그 구한말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유림들이 어떻게 사라져갔는지 그게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산 선생님이 1924년에 돌아가시는데 그 이후에 나와 있는 그 이쪽 지방의 뜻 있는 선비들의 비문은 다 이만수 선생이 다 써요. 저기 그 예산에 가면 자암 김구 선생, 그 덕잠서원의 앞에 있었던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이만수 선생이 써요. 그리고 또 1925년 전에도 지상 김복환 선생이 이제 비문이라든가 만장이나 이런 걸 쓰게 되면 항상 이만수 선생이 교율 비슷하게 보시는 거예요.
문장이 워낙 뛰어나니까. 그리고 또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요즘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얼굴도 잘생겼는데 똑똑해. 고시도 붙었어. 그리고 마음씨도 착해. 그리고 말도 잘해. 굉장히 이게 그런 사람인데 이만주 선생이 몸이 좀 약하셨지만은 그렇게 굉장히 하셨던 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만주 선생을 하면은 갈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또 오시게 된 거는 그분 따님이 그 천북에 사셨어요. 천북에 따님이 사셨고, 그리고 아드님은 없어요. 아들은 없고, 그 임성호란 분이 이제 양자로 들어오는데, 그 임성호란 분이 바로 경도대학을 나와요. 경도대학을 나와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죠. 근데 그분인 우리나라에서 기억에 사라진 게 이분이 자유당 정권에 협력을 해요. 지금 홍익대학교 있잖아요. 그것도 그 집안 거예요. 그리고 뭐 3M이라든가 그런 거. 그리고 우리나라 유명한 영문학자가 윤 무슨 선대, 그분도 다 그쪽과 관련돼요. 그러니까 이 근데 홍성 쪽은 의병 전쟁을 하느냐고 아이들 교육을 못 시켰어요. 근데 화성 같은 경우는 거기에 교통이 요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쪽 사람들은 일본 유학을 많이 시켰죠. 그래서 지산 선생님 제자들은 참 다양하게 포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했다고 그러고, 1927년에 파리 장서가 4월 달에 쓰시고, 그게 발각이 되는 게 7월, 8월 그때 발각이 돼서 이제 9월 달에 이제 끌려갑니다. 그때 어디로 끌려가시냐면 대구로 끌려가요. 그 왜냐면 면후 곽종석 선생이 수자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서본하고 우리 이쪽에 나온 게 호서본이고 그쪽 본이 이제 그 영남본인데 나중에 그걸 합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선 임경호 선생도 파리로 가려고 이걸 갖고 올라가시고, 파리로 가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그 김규식 선생이 그 신한청년당 멤버로 해서 이제 그분한테 전화하려고 간 거죠. 올라갔고, 그때 올라갈 때 누가 올라가냐면은 임경호 선생하고 우리가 어제 했던 유호근 선생 있잖아요. 유호근이란 분 말고 유중근이란 분이 있어요. 그 유중근이란 분이 둘이서, 그 유중근이란 분이 전라도 담당자였어요. 그 사람이 파리 장서 전라도 담당자. 그래서 두 분이 올라오다가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때 이제 그 경상도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경상도에서도 그 문서가 올라왔더라. 그래서 이제 어떤 음식점에서 임경호 선생, 유호근 선생, 유중근 선생하고 아마 심산 김창수 선생일 겁니다. 그리고 김황이란 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명함 주고받고 뭐다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을 비교를 해보니까 영남본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영남본을 가지고 상해로 가는 겁니다. 그 심산 김창수 선생이 이제 그걸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할 때도 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발각이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이만수 선생이 끌려가요. 여기서 끌려가실 때 어디로 끌려가느냐면 결성 동원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결성 동원에서 1차 취재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홍주성으로 다시 압송이 돼요. 그때 어디를 거쳐서 가냐면 거기서 용오리 장터 있죠. 지난번에 갔었잖아요. 용오리 장터로 해서 구항으로 갑니다. 구항으로 해서 그 내현리 그쪽을 거쳐서 대정리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 마온월드로 해서 이제 홍주성 동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주성 동문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취조를 받죠. 목사한테. 일본이 홍성 경찰서로 압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파란만장하고, 그리고 홍성 경찰서에서 다시 어디로 압송이 되냐면 대구로 압송이 되는데, 그러려면은 기차를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전으로 가는데 뭐 홍성이나 무슨 내포나 이쪽에서 사건 사고가 있을 때 그분들은 다 어디로 갔냐면은 화성으로 갔어요. 화성으로 끌려가서 화성에서 거기 수감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굴비 엮듯이 줄줄줄 엮어서 이제 공주를 거쳐가지고 그리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를 한번 우리가 이제 자전거라든가 도보나 자전거로 그 루트를 가면은 참 좋은데, 지금은 천주교라든가 이런 순례길만 있고 옛날 구길이 다 사라졌어요. 제가 한번 그 홍주 읍성에서 그 화성으로 넘어가는 옛길이 있어요. 옛날 길. 그걸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최철수 어르신이라고 그 어르신하고 이제 그걸 가본 적이 있는데 그걸 한번 우리가 도보로 가봐야 돼요. 도보로 가면 근데 그 길을 지금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그쪽에 있다가 보면은 임기로 선생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임기로 선생이 60년생이거든요. 저거 같은데 그 양반도 그 길을 이제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이제 그 50이나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은 그걸 보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충 요게 됐고요. 이제 그쪽에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서 그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여기서 결성동원에 굳이 안 가도 되겠죠. 여기서 바로 저기 홍주읍성으로 가시죠. 그 홍주읍성 남문에서 어떻게 이제 이분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그리고 이때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그냥 걸어가세요. 그때 이제 이쪽에서 잡혀갈 때 그쪽으로 잡혀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만주 선생, 지상 김복헌 선생도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령에서는 그 유호군 선생이나 유중군 선생이나 하여간 이게 13명이 다 잡혀가요. 근데 여기서 지산 선생님은 이제 그 당시 좀 깡패였어. 네 마음대로 해. 나 안 가. 그러니까 이 노인네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일본 애들이. 그래서 홍성 경찰서에 정보과장이 와서 지산 선생은 끌고 가야 되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니네 마음대로 해라. 난 다리 병신이고 난 못 가. 그러니까 예이 이런 못된 늙은이 이렇게 해서 지산 선생은 여기다 내버려 놓고 이만수 선생만 끌고 가요. 이만수 선생이 끌려갈 때 그 성여고 선생이 홍수성까지 배웅을 합니다. 이게 참 이게 근데 이만수 선생이 갈 때 성여고 선생이 배웅을 하고 그때 2명인가 3명 자기가 가르치던 제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친구가 압송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선생님이 여기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나이대가 좀 있죠. 옛날에 그 학생들이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옛날에 이제 군사부일체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때 그걸 하면서 좀 눈물이 흘리고 뭐 있잖아요. 아리랑 간다 뭐 이런 하여간 이쪽에 아주 울음바다가 되고 아주 그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대다수 사람들은 뭐 일반 민초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했던 거죠. 요 아래 보면은 저 아래인가요? 저쪽에 남당 한원진의 양곡사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 만약에 오시게 되면 그 양곡사, 그 남당 한원진 선생을 섬긴 양곡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정충사. 그 다음에 또 저쪽 가면은 지산 선생, 판교리에 가면은 그 취향사. 이건 꼭 보셔야 돼요. 그거는. 네.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와서 만해 한용운 선사의 그게 생겼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근대에 와서 현대에 거기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김좌진 장군 그쪽은 여기하고 또 갈사는 여기 문화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갈사는 어디냐면 홍주향교 소속이에요. 홍주향교. 근데 여기는 결성향교 소속이고. 그래서 이 결성향교에 있는 근데 이분들이 향교 출입은 잘 안 했어요. 향교 출입은 안 했는데 그 제가 향교의 그 명륜당 안에 그 현판에 그 있는 이름을 보면은 그 명단을 보면은 거의 다 선비들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분들이 서당에서 공부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결성향교에서 이제 초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칠 거 아니에요, 중등 과정을.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 과정을 가야 되는데 향교에서는 대학 과정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훌륭한 지식인들이 없죠. 그러면은 서당에서 배우고 그 초등학교, 중학교를 향교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대학 과정을 서울로 못 가게 되면은 누구한테 갔을까? 그럼 이 양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이기론하고 심성론 쪽에도 상당히 그 지식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 여기 그 임득위 장군 이쪽은 임득위 장군이 이제 자신은 무인이거든요. 자신은 배우지를 못했어. 왜냐하면 그 윗대조에 그 아버님이 임식 선생인데 임식 선생의 작은 아버지가 임형수란 분이 계세요. 그 사람이 기묘 명연에 연루가 돼가지고 28살에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그 당시 그 대과에서 차석을 해요. 1등이 누구냐면 율곡 선생이야. 그러니까 율곡 선생, 김은희 선생, 퇴계 선생, 남명 조식 선생, 서화담. 그러니까 당대의 그 조선을 움직이던 엄청난 학자들의 무리 속에 끼어서 그 임형수란 분이 이제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기묘 사화에 연결되고 양지역 벽서 사건. 그 이순신 장군 할아버지도 양지역 벽서 사건에 관련돼서 집안이 이제 아산으로 낙향하는 거예요. 명종 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죽으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과거를 보지 마라.
그래서 이 과거 안 봐요. 그런데 그 임식이라는 분이 이제 대과에 급제, 이 아버지죠. 임득위 장군의 아버지가 대과에 급제했는데 그분도 또 구송 부사하다가 탄핵을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내려오니 뭐 쫓겨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배운 게 있어, 뭐 있어, 재산이 있어. 오죽하면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굶기를 뭐 밥 먹듯이 하고 소금이 없어서 이제 김치도 못 담가 먹고 그러면서 홍주 목사가 이렇게 소금을 갖다 줬다. 쌀도 좀 챙겨주고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식 선생이 그 자식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 임식 선생에게 아들이 7명인가 그리고 딸이 또 몇 명 있어요. 그 큰 아들이 이제 청양 화성으로 가서 하나의 가게를 이루고 그 둘째 아들이 이쪽에 남아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저쪽에 보면 임식 선생 그 묘가 있고 이만주 임득위 장군 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임득위 장군은 배움이 부족해가지고 그게 항상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저쪽 화성 저쪽은 누구한테 배우냐면 아까 말씀드린 사계 김장생한테 문인농이 갔는데 이분들은 가르칠 사람이 없잖아요, 이쪽에. 그래서 이분이 택한 게 누구냐면 포조 조익이에요. 포조 조익 선생하고 그 박지계 선생, 자마 박지계 선생하고 그다음에 그때 지난번에 우리가 덕산에 갔을 때 이명준이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이명준. 그 이명준의 아버지가 이재신 조선 제1의 총백리라는 분 아닙니까? 그분들이 다 강시에 이쪽에서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조국선이라든가. 그래서 이분들은 어디로 가냐면은 포조 조익한테 가서 배워요. 그래서 이쪽은 포조 조익, 이쪽 집안은 포조 조익의 이제 학맥을 내려오게 되고 거기는 사계 김장생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와서 이제 남당 한원진 선생을 거치고 또 덕산의 병계 윤봉구 그걸 다 거쳐서 구한말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성리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이게 참 밤새고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얘기를 해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되고 또 저쪽에서 박성무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홍주 읍성으로 가서 거기서 그분들이 어떻게 끌려갔는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럼 이따 그쪽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